한국생명진단의학과의 정상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강사님은요, 저희 이제 2019년에 코이카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곳이 저희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코이카에서 과거에 학생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행사들이 뭐 서울이나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기회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센터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그 센터가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관 400호에 있는데 이제 지금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 장봉순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장봉순 센터장님은 그 코이카에서 약 한 30년 정도 재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대구에 내려오셔서 계명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센터장의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요즘에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학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유익한 강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봉순입니다. 여기 리액션이 좋아서 좋네요. 리액션. 제가 이제 몇 개 학교에 가보면 사실 뭐 앞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한국의 특징이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리액션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수업할 때 교수님들하고 친해지고 교수님들한테 더 많은 걸 원하시면, 많은 걸 배우기를 원하시면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협력단에 3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많은 나라를 출장을 갔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경험도 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요즘에 다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침 10시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오시게 된 겁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응? 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대부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아침 10시란 말이에요. 10시인데 왜 여기 한번 참석을 하려고 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네. 어떤 교수님께서? 정상 교수님? 그래요?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돼요? 슬? 정다슬 학생. 반갑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교수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수업이 있어서 여기. 수업만 하시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오셨는지. 오는 김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과도 다양하고 지금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은데,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고민을 할 때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럼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강의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준비한 것을 뭐라 그럴까 그냥 그 꾸밈 없이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건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이카에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거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세계 지도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심이니까. 그죠? 다른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 쪽에서 지도를 그리잖아요. 이거 다르게 그려요. 걔네들이 중심적으로 그리거든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197개. 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97개는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되는 국가수입니다. 독립국가로 인정되는 국가수. 이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세계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UN 회원국이에요. 193개가 현재 UN 회원국. 그리고 2개국은 UN 회원국인데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어디냐 하면 바티칸 아시죠, 여러분? 바티칸도 국가로 인정이 돼요. 거기도 별도의 독립의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바티칸.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러분 팔레스타인 아시죠? 팔레스타인,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거기도 UN 회원국이에요. 그렇게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이 투표권이 없는 나라들을 옵저버라고 그래요. 그렇게 있고 이 나머지 두 나라는 뭐냐면 대만이시죠, 대만. 대만하고 코소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UN 회원국이 아니에요. UN 회원국이 아닌데 많은 나라들이 이 코소보하고 대만하고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코소보하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197개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는 국가수입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이 지구촌에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230, 240.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 지역입니다. 수출입 관계, 교역을 이루고 있는 국가, 그리고 지역.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예전에 선진국들이 많은 나라의 섬을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속령이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 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이 세계 7위거든요. 세계 7위. 근데 이렇게 많은 국가에 우리가 수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지구는 수많은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문화와 언어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이제 국제협력단에 근무하면서 몇 개 사무소 근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페루 최대의 빈민촌인 파차쿠텍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페루 최대 빈민촌. 페루는 남미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는 페루에서 우리 포도가 많이 들어와요. 페루 포도. 여러분들 보셨어요? 시장에 못 보셨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포도를 사시면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우리 오징어채 있죠, 오징어채. 진미 오징어라고 하는 오징어채 있죠.
거기 페루에서 큰 오징어가 많이 잡혀요. 그걸 대왕 오징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 이렇게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고 또 그 여기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광물 자원이. 그래서 페루 최대 빈민촌인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정확한 인구는 할 수 없는데 한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카가 여기에 이 의료보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지어줬어요. 이 지역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보건소 그 운영 실태를 둘러보고 이 주변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그런데 걔네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을. 2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 학생들이 그린 산의 색깔, 무슨 색깔일까요? 그 학생들이 그린 산의 색깔. 응? 이게 산의 색깔이에요. 흑색이에요. 걔네들은. 그런데 우리는 산의 색깔이 어떤 겁니까? 이거잖아요. 녹색이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걔네들이 생각하는 산의 색깔은 흑색이에요. 왜 흑색이라고 생각할까요? 응? 어떻게? 그렇지, 맞아요. 여기는 이 지역은 거의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산에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냥 산이 흙으로 구성된, 흙으로 만들어진 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흑색이, 산의 색깔은 꼭 흑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이거는 우리 인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거는 뭐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나 중남미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페루에 있을 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부터 어린 학생부터 대통령까지 다 만나요. 코이카 사무소에. 왜냐면 많은 그 원조해 주는 사업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국제기구에서 온 사람들 만나죠. 또 다른 나라 원조기관 사람들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와가지고 얼굴 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혀 이런 인사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소 근무를 처음 할 때 특히 이성 간에 이런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성 간에. 그래서 여성분들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내가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피했죠. 피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호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현지의 방법대로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현지 문화에 대한 뭐 이해가 낮다든가 자기 본인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리스펙트 안 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처음 보는 이성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뭐 맞을 수 있죠. 한국의 지금 현실이라면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남미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이성간이나 동성간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세 번째 이거예요. 이거 중남미는 뭐 가족, 그다음에 뭐 마을, 학교, 직장 거의 모든 행사에 춤추는 시간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춤추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코이카가 이제 많은 원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봉사단원들이 학교에 가서 많이 근무하고 있고 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걸 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우리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어떤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춤을 추던 학생이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춤을 추자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자. 근데 우리 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잘 춤 못 춘다. 내가 이거 좀 이렇게 거부라 그럴까?
사양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시무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춤이라는 것은 생활의 일부예요. 생활의 일부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 중남미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춤을 배우기 위해서는, 춤을 배우러 우리는 무슨 클럽에 가야 돼요. 그죠? 으슥한 곳에 가야 돼요. 으슥한 곳에. 근데 여기서는 행사 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는 음악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디오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예전에 보면은 음악이 들어가 있는 레코더라 그러나요? 무슨 있잖아 그거. 음악과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뭔가 라디오와 뭐라 그랬지 그때 그 왜 녹음시켜서 했던 옛날에 나왔던 거 있는데, 예? 테이프.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냥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 생활의 일부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춤은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뭘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죠. 지금 요즘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방송 보면 노래 경연 프로그램 엄청 많아요. 아주 지겨워 요즘에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노래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춤을 즐겨해요. 우린 노래를 좋아하고. 여기 가면, 중남미에 가면 노래방이 거의 없어요. 노래방이.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사람들은 노래보다는 춤을 좋아하고, 우리는 춤보다는 노래를 좋아해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콜롬비아의 두 모습이에요. 콜롬비아. 여기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근데 콜롬비아는 지역별로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 이 주택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요 건축 자재 또 형태, 면적 이런 걸 가지고 주택의 특징을 가지고 지역별로 등급을 나눠요. 그걸 스페인어로 에스트라토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클래스 1에서 6까지 나눠요. 근데 클래스 1에서 3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쓴 전기, 수도, 가스 있잖아요. 내가 쓴 양보다 적게 내요. 돈을, 공과금을. 근데 클래스 4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쓴 양만큼 내요. 5에서 6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쓴 양보다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등급이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우리 이런 제도 도입이 가능할까요? 이 달서구인데 무슨 동은 너희들은 6지역이야. 어떤 지역은 너네 5지역이야. 4지역이야. 3지역이야. 2지역이야. 1지역이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거 시행된다는 건 뭡니까? 지역 간의 어떤 지역 간의 차별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사람 간의 차별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게 시행이 안 될 거예요. 왜 교육 여건 나빠진다,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거. 자연환경이나 문화, 제도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거,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국내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 사고방식의 틀을 깨라는 거. 왜 굳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죽을 생각을 하죠?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시각을 계명대학교 캠퍼스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명대학교 캠퍼스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갇히게 되면 발전할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몇 개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지난해 교육 통계 연감인가 보니까 380여 개가 넘어요. 380여 개. 여러분들 지금 학과 공부 열심히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건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잘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이 계명대학교 정문을 나설 때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계명대학교 캠퍼스를 지나서 나가서 살아가려면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또 내가 즐겨하는 무언가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만들어줘요? 다슬 학생 누가 만들어줘?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도 없고 교수님들이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을 결정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학 시절이라는 거예요. 졸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때 4년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진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생활을 진짜 열심히 진짜 잘 해야 돼요. 뭐 이거 어영부영 4년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잊어도 이거 두 가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대학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다면 더 준비를 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제법 돼요, 내가. 제법 돼가지고, 이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딘 다른 대학에 나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요. 자, 우리 그러면, 근데 왜 국제개발협력이 그럼 필요하냐? 한번 볼게요. 자, 그 OECD 다크라는 데가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다크는 개발원조위원회인데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원조를 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원조를 하는 나라들이 이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발원조위원회에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소득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요. 최빈국, 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고소득국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OECD에서는 이 나라들 ODA 리시피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DA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수원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원국으로. 그래서 이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분류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그 나라의 국민소득으로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나눠요. 아까 우리 197개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78억. 뭐 같아요? 현재 세계의 추정 인구입니다. 78억. 세계의 추정 인구. 자, 여기서 9.4%. 이거 월드뱅크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7.3억. 9.4%.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세상 인구 중에서 극빈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말해요. 근데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하루에 1.9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수님, 지금 커피 사오셨잖아요.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카드 못 긁어가지고. 카드 내역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동영관에 가서 동영관에 거기 1층에 무슨 그 저기 커피 파는 데가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2천 얼마였지? 자, 이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 국가 간에 서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이에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약간 좀 어려운 건데 이게 이런 지수가 있어요. 글로벌 멀티 디멘셔널 퍼버티 인덱스라고 해서 다차원적 빈곤 지수라고 그래요. 다차원적 빈곤 지수. 2018년 이걸 왜 따온 거는 이 지도가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2020년도 비슷해요. 이거하고. 근데 다차원적 빈곤 지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개의 지표가 있어요. 10개의 인디게이터가 있어. 인디게이터에 따라서 빈곤 정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빈곤 지표가 뭐냐면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영양 결핍률, 그다음에 18세 미만 아이들의 사망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갈 나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6년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 또 그 화장실 상태,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고 있는지, 이와 같이 10개의 인디게이터를 가지고 빈곤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측정을 해봤더니 세계의 78억 중에 13억 명이 아직도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간다는 13억이. 13억이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아직도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6분의 1이. 근데 6분의 1이 어디에 사느냐 대부분. 이건 나중에 한번 이거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이 사하라 이남. 여기에 5억 6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그리고 남아시아에 5억 5천만 명. 이 두 지역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 MPI, 그러니까 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의하면 여기에 이거 빈곤하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50%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빈곤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중소득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소득국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보시면 세계의 빈곤 실태, 세계가 어떻게 가난한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거 따온 거는 2020년 게 이게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따왔으니까 그냥 보세요.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럼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 아까 수원국이라고 얘기했죠. 수원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경제사회 발전, 복지, 국제사회의 노력과 활동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국제사회,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그죠? 근데 돈이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4가지 형태로 나눠요. 돈을,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개발 재원이라고 그래요. 개발 재원. 근데 개발 재원을 만드는데 이걸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OD예요. 공적개발 원조,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원조를 주는 나라, 공여국은 원조를 주는 나라예요. 원조를 주는 나라의 공공부문,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제 지자체죠. 공공기관, 코이카와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아까 OECD가 정한 그런 최빈국에서 상위 중소득국까지 그 수송국,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원조를 얘기해요. 자금이라는 건 원조예요. 근데 이 원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양자와 다자라고 그래요. 양자는 뭐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양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무상과 유상이라고 그랬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원조를 해주잖아요. 원조를 받는 나라가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걸.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래요. 유상은 뭐야?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 받은 거에 일부를 나중에 갚아야 돼.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이카는 무상 원조 기관이에요. 수출입은행 있죠? 거긴 유상 원조 기관이에요. 거기 차관을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 근데 다자 원조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잖아요. 회원국이면 거기에 내야 되는 분담금이 있어요. 회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회비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은행들이 많죠. 뭐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에 우리나라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금. 이거를 이제 다자원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기타 공적 자금이라고 있는데 공적 수출 신용이나 투자 금융이 있는데 공적 수출 신용은 뭐냐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공기관이 수출하는 업체한테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마다 그 돈을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병폐,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OECD에서 이자는 몇 %로 해야 한다. 이런 걸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협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개발 재원의 하나 형태고 또 NGO들이 많이 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돈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DA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필요성.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죠. 자, 어제 기준이에요. 1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315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시작됐죠. 근데 지금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대로 만날 수도 없잖아요.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자, 이거는 여기 뭐 다시 메르스. 이거 잘 보니까 메르스를 어디서 시작이 됐냐 찾아봤더니 여기는 사우디에서 시작이 됐대요. 메르스는. 그리고 AI 있죠. 아니 뭐야. 요 AI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97년에 홍콩에서 시작이 됐대요. AI. 그러면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예요. 이건 어디서 됐냐면 1920년대 아프리카 남부에서 시작됐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는 한 나라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것들이 모든 나라에 지구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전쟁, 테러, 그다음에 뭐가 있나? 그 내전. 이런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뭐 2, 3년 전인가 왜 예멘 사람들 제주도에 많이 왔었잖아요. 예멘 내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멘을 탈출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3만 3천 명이래요.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내가 사무소 근무했던 콜롬비아 있잖아요. 콜롬비아 보면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와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300만인가 그렇대요. 왜?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시리아 내전 계속되고 있죠. 그 시리아 난민들이 주변국에 많이 나와서 살고 있잖아요. 한 450만 명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왜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세계무역센터하고 왜 미국 국방부 건물을 항공기 와서 폭파시켰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여러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라크에 파병을 했잖아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이에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이 쓰레기덤이에요. 남태평양상에 있는 쓰레기덤이. 응?
자, 이거 기후변화 여러분 아시죠? 이 기후변화, 이 대구도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있다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래요.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한번 봤어요. 오늘 뭐 강의 있다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봤는데 여기 보니까 대구가 10년마다 0.26도씩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가. 그리고 우리 지난해 최근에 없는 장마가 있었잖아요. 긴 장마가 있었잖아요. 또 태풍이 많이 왔고.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라고 아세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시위를 한다 그러나 뭐 그랬잖아요. 신문에 많이 나왔잖아. 이 친구가 저기잖아요.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었잖아요. 기후변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구촌이 갖고 있는 공동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 홀로, 미국 홀로 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사는 어떤 지구촌을 만들자, 세계를 잘 만들자, 안전하고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자라고 그것을 위해서 국제개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